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노인네예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말이 안 나오지요. 저와 남편은 정말로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남편은 부잣집에서 아주 유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예정인 재산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저와 그 남자가 사랑에 빠졌고 그 집안에서는 그냥 쌩 난리가 났어요. 안 어울리는 두 명이 사귀니까 당연히 집안에서 극대노하고 소위 그냥 난리도 아니었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앞으로 다양하고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인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너 정신이 있는 거니? 근본도 없는 고아아이를 사랑해서 네 인생 망치고 싶어? 어머님은 저의 존재를 벌레 취급하셨어요. 진짜 저는 드라마에서나 겪을 법한 일도 겪었지요. 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랑 이제 그만 사귀어라. 우리 아들은 애아빠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고 앞으로 할 게 많은 아이인데 너 때문에 지금 집중도 못하고 맨날 너 만나러 간다고 난리치니까 우리 부부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어 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날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 부모가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적극성과 사랑은 더더욱 커져가는 상황이었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난 당신이랑 사랑할 거고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사랑을 줄 거야. 나도 안 흔들리고 꿋꿋하게 당신 사랑할 거니까 당신도 나 믿어줘. 알겠지?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믿었고 어머님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제를 이어나갔지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어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갔더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기쁜 것보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어머님께서 알면 화내고 정말 난리 날 게 뻔한데 나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떡해. 불안해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남친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친은 정말로 뛸 듯이 기뻐했지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결혼해서도 아이 가지기 힘든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행운이 많은 커플인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아이가 생긴 것을 좋아하는 남자와는 달리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요. 아이 생긴 것은 좋지만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해?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어? 나는 고아에다가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당신네 집안이랑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리고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당장 기쁜 것보다 앞날이 막막한 게 더 커. 여보,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시킬게. 지금 당신은 그냥 아이 생각만 해. 나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우리 집을 무서워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이 솔직히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당신이 고민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댁에서는 소위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어머님에 비해서 저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우리 아들이 앞으로 우리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을 미국 유학 보내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그 남자와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네가 아이만 가지면 우리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헤어지라고 할 때 헤어졌어야지. 어쩌자고 우리 아들 아이를 가져서 네 인생을 이렇게 베베꼬는 거니. 에휴, 정말 나는 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내 아들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가서 몇 년간 연수할 거니까 너는 우리 아들 만날 생각 꿈에도 꾸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 당분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할 거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너를 못 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저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제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살아 숨쉬는데 아이의 아빠를 만날 수 없으니까 고문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쾌쾌하게 쌓여있는 그 남자와 주고받은 편지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추억들. 저의 마음은 더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해지고 마음이 아파질 뿐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돈 몇백 받은 걸로 월세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 그곳에서 키우게 되었어요. 의지할 친정이나 시댁도 없었던 저에게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이 상황이 결코 익숙하거나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참 저희 아이는 너무나도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그랬거든요. 엄마, 나는 남들을 도와주는 게 참 좋고 행복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니 엄마는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자라거라. 알겠니?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몸을 잘 쓰고 운동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들은 체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활동했습니다. 진짜 제 아들이지만 참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들 멋지다. 내가 참 아들 키우면서 너무나도 힘든 적이 많았는데 참 결국에 이렇게 아들이 장성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려고 많은 고생을 했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뿌듯하게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불같은 사랑을 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해서 오랜 시간 그 대가로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엄마는 아들이 너무너무 좋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우리 아들을 낳고 참 행복했는데 아들도 좋은 여자 만나서 그런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아들은 저의 말에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색시로 데리고 올게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 졸업 후 특채로 소방대원이 되었고 불이 나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그런 듬직한 아이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을 돕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활동성이 높은 제 아들은 참으로 현명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일을 찾은 거였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휴, 아무래도 불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 남들이 피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엄마인 나도 한숨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없네. 소방대원은 참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런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된 거였어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희 아들이 불이 크게 난 단독주택으로 출동을 간 거였습니다. 그 주택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 되게 절차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소방차도 그 검열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경비가 아니 여기 들어오려면 확인증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사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인증이고 나발이고 이거 게이트 문 막는 거 올리시라니까요. 이러다가 사람들 다 타 죽어요. 융통성 없는 그 경비놈 때문에 소방차는 안으로 진입하는데 5분이나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불난 곳은 더더욱 무섭게 활활 타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난 거였죠. 그때 다들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렸나 봐요. 소방대원이 그 불난 곳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 아들은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살려야 하고 너네들이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짓은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소리친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은 그 화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십수분이 흘렀고 한 아이를 구해낸 거였어요. 안에 어르신이 한 명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 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또 2번이나 목숨을 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들은 2층 다락방에 있던 천장이 불로 인해서 무너졌고 거기에 다리가 깔려서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아예 모르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김밥집에서 콩나물을 뜯으며 TV를 보고 있었지요. TV에서는 서울 노른자 땅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들이 거기에서 불을 끄고 있는 줄은 몰랐지요. 저는 에휴, 무슨 불이 저렇게 자주 나냐. 참, 그래도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불나도 금방 일상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나처럼 가난한 사람 집에 불나면 그건 답도 없지. 궁시렁대면서 TV를 끄고 콩나물을 마저 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 김성주 어머님 맞으시죠? 빨리 아산병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저 승주 대원 동료인데 승주가 순직했어요. 저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너무 당황스럽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고 하면서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뉴스 틀어보라고 지금 난리 난 그 평창동 화재 거기서 승주가 구조활동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덜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부여잡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산병원에 도착하니 싸늘한 시신이 되어 영안실에 있는 승주가 보이더라고요.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달려와 엄마 하고 내게 안겨야 하는데 왜 그 쓸쓸한 영안실에 있는 거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녀석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니, 왜 하늘은 내 전부인 우리 아들을 데려가는 거요? 우리 아들이 대체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네들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착한 아이를 황망하게 데려가는 거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주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냥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승주의 동료들도 꺽꺽대면서 숨 넘어갈 듯이 울었고요. 결국 승주의 희생 덕분에 그곳에 있던 고등학생 아이가 목숨을 건졌고, 결국 거기 있던 아이의 아버지는 승주와 함께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숭고한 승주의 희생 덕분에 한 생명이 살게 된 것이었지만, 엄마인 저는 솔직히 이기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녀석아, 생판 모르는 남을 구하고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남은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엄마도 생각했어야지. 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엄마 마음도 알아줬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아이고. 그때 정말 영안실이 떠나가라 울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과 나라에서 화환을 보내주고 아들의 장례식은 절대로 쓸쓸하지 않게 호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수백 수천 송이 국화꽃 앞에서 아들을 잃은 저의 마음은 황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화환들과 꽃들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뻥 뚫린 그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자식을 잃으니까 먹는 것도 안 넘어가고, 장례를 치르고 집 정리를 하는 일주일 동안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싫었습니다. 내 청춘, 목숨 다 바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내고, 정말 힘들게 우리 아이 키우느라 판지하에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장성하게 키워내서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하고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고 손주도 볼 일만 남은 줄 알았더니, 어찌 그 행복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니? 어찌 이럴 수 있니? 왜 열심히 사는 내게 세상은 이런 똥을 던져준 거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살도 10kg가 넘게 빠지고, 원래 일하던 김밥집에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요,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아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그냥 일은 못하고 마음을 추슬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된 채로 속절없는 시간에 마음을 맡겼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저는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흰머리가 희끗한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준 그 절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절을 지킬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저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동안은 스님이 저에게 밥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저를 도와주었지만, 스님의 존재가 사라지니 저도 정신을 차리고 제 인생을 살 때가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나물 뜯어서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거의 산에 가서 나물 뜯고 반찬해서 먹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절 뒤에 많이 나는 산도라지랑 두릅이랑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따서 보따리에 하나를 미고 산 밑으로 내려가 버스를 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저 할머니는 뭐야? 하는 눈빛을 보낼 때면 저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바닥에 신문지를 펼치고 열심히 따온 나무를 가지런하게 놓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저의 나무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있게 이 나무를 사라고 말하고 호객행위도 해야 했는데 몇 년을 산에서 머무느라 사람들과 말 섞는 법도 까먹고 지독한 외로움에 익숙해진 저는 아무것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어요. 안 팔리는 걸 알면서도 나무를 머리에 지고 도로에 나갔고 신문지를 펼치고 하염없이 손님이 먼저 말을 걸기까지를 기다렸지요. 항상 제가 가져온 나물들은 남았습니다. 항상 남았어요. 다 팔고 가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물이라도 팔면서 시간을 보내면 죽은 우리 아들 생각도 덜 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나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항상 저녁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뜬금없이 성함을 물었어요. 박복자입니다. 왜 이 할미 이름은 묻는겨? 박복자... 그냥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물은 제가 남은 거 다 사갈게요. 그 청년은 자기가 나물을 사겠다고 하면서 저녁마다 나타나서 나물을 사갔어요. 속으로 저는 특이한 청년이구나 싶었지요. 보통 나물 사가서 남자들은 해먹을 게 없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 덕분에 저녁에는 항상 나물을 다 팔 수 있었고 저는 덕분에 빈손으로 기분 좋게 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청년, 참 고맙네. 힘들게 나물 파는 노인네가 불쌍해서 이렇게 사주는 거라면 참 마음이 착한 걸세. 언젠간 복 받을 거야. 내가 장담해. 요즘 같은 세상에 청년 같은 사람 없는데 참 신기하네.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지요. 그냥 나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마음이 요즘 적적해서 이렇게 할머니랑 잠깐 대화 나누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나무를 사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은 예의도 바르고 참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참 고마웠어요. 요즘 이런 청년이 거의 없거든요. 씩 웃으면서 저는 청년 덕분에 나무를 파는 동안에는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히 청년한테 더 뭐라도 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산나물을 뜯어가기도 하고 비싼 두릅을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그랬죠. 산에서 나무를 뜯을 때면 항상 그 청년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과 저는 항상 매일매일 저녁마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그 청년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왜 갑자기 발걸음을 안 옮기는 건지, 왜 안 오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진짜 다 드는 거였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싶었지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청년을 보지 못하고 매일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팔러 나갔어요. 항상 나물은 그 청년이 없으니까 남았지요. 그러던 중에 여름이 오게 되었고 여름이 와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모르고 속절없이 그 장대비를 다 맞고 있었어요. 우르르르 비가 쏟아지니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았지요. 속으로 어휴, 저 아줌마 어떻게 한담? 그때 청년이 비를 홀딱 맞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저는 아니 청년,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 거야? 청년이 맨날 오다가 안 오니까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동안 뭐 바쁜 일이 있었는가 배? 할머니, 아니 여사님, 저랑 어디 좀 가시죠? 갑자기 청년이 무게를 잡으며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니 청년, 왜 갑자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말할 뿐이었지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청년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지요. 그 쪽지 안에는 제 아들의 이름과 제 아들의 아빠인 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저는 아니 청년이 내 아들 이름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 남편, 그 사람 이름은 또 어떻게 아는 건데? 청년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접근한 거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건데? 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대비를 뚫고 저희가 간 곳은 한 납골당이었습니다. 거기 안치되어 있는 한 납골함의 이름과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제 남편, 아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인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생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는 그 사랑을 이루러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럼 네가 우리 아들의 아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국에 가서 결혼한 여자의 아들인 거고,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온 거냐고 말했죠. 그러자 그 청년이 저희의 기가 막힌 인연에 대해서 말해준 겁니다. 아드님 성함이 이거 맞죠? 하면서 말하는데 저는 정말 당황해서 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그 청년이 제가 그 평창동 주택 화재 사건에서 살아난 생존자인 고등학생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님의 아들이 저를 구해준 거고, 마지막으로 그 주택 안에 있던 저희 아버지를 구하러 가다가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실 그 소방대원의 친아빠였던 거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출동한 그 화재 현장에는 평창동 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제가 수십 년 전 헤어진 못다 이룬 사랑이자 아이의 아빠가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 제 아들이 불을 끄러 출동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저는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처럼 성공해서 멋진 아들이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IT 기업 대표도 되고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여자분을 찾아서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었던 편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를 살려준 그 소방대원의 가족분들에게 뒤늦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뒷조사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아빠가 우리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연애를 했고 그 여자가 아빠의 아이를 가진 게 맞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에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아빠의 과거와 저를 살려주신 소방대원의 정체, 그리고 어머님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 찾아낸 거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무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성함을 물어보고 제가 찾던 분이 맞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저녁마다 나무를 사면서 근황을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면서 그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안 뒤에 그 청년을 보니 참 아이의 아빠와 많이 닮아 보이기도 하고 청년의 얼굴 속에서 제 아들의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미 세상에 없는 둘을 그리워해서 뭐 하겠니? 내가 그 둘을 잊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수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들의 기억을 애써 꺼내고 싶지 않다. 내 가슴에 묻은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그 남자는 이제 영원히 내 품 안에 둘 거고, 나의 아픈 손가락이자 내 심장인 우리 아들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 이렇게 나를 찾아준 것은 정말 고맙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청년도 아픔은 있고 씩씩하게 살길 바라. 저는 그저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드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 어머님, 첫사랑인 어머님을 무척이나 찾고 싶어 했고, 그랬기에 제가 아버지의 못다 이룬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가슴속에 품었던 편지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그 편지는 아이 아빠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저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장이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는데 우리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나는 여기서 약혼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아이를 낳고 살게 될 것 같소.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당신의 숨결과 그 존재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요. 그러니 미리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당신을 언젠간 꼭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겠소.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와 일기장은 붙여지지 못했고 쾌쾌 묵은 창고 박스 안에 고이 놓여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죽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저에게 전달해 준 거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하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목이 먹먹해지고 지난 수십 년간 고생했던 나의 인생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니 진짜 참 인생이 뭔가 싶더라고요. 아빠를 구하려고 했던 아들, 그리고 죽어서야 만날 수 있었던 부자지간,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내 남자의 배다른 아들. 그 청년은 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아들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보답을 하고 싶어서요.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경제적인 안정과 보금자리인데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저는 됐다고 그런 거 바라고 살아온 거 아니고 내 아들도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누군가를 구한 거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 청년은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보답을 해드려야지 자기가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알겠다고. 청년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다고 하면서 말했네요. 그렇게 저는 절간에서 정말 힘들게 살던 인생에서 그 청년 덕분에 좋은 보금자리를 얻어 따뜻한 밥 지어 먹고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이 그립고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나니 죽은 아들이 더더욱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쯤 행복하게 잘 가정도 꾸리며 살았을 텐데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청년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준 덕에 다시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한 순간을 되찾게 되었어요. 집에서만 있으니 무료했던 저는 밥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밥차를 대접해드리고 저와 같이 미혼모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그런 일과 봉사를 하다 보니까 참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이렇게 남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였구나. 그래서 내 아들도 남을 돕는 기쁨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잘 살아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아들에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저를 찾아온 그 청년과 모자지간처럼 참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챙겨준 덕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순직한 내 아들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생명 덕분에 나도 온기를 얻어 다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죽음을 하늘의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늘의 뜻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많이 사라졌네요. 참 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외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보다는 내적인 마음 상태가 변하고 나의 삶에 충만함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절간에서 벗어나 나무를 팔지 않고도 좋은 삶,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는 남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힘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힘내시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